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일정 참석으로 잠시 후 이석 예정입니다. 이석 후 회의는 신갑수 부의장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랑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부터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윤경순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인구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주요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구정책과는 3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예산은 45억 5,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해 3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8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행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략 목표 이행 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전략 목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이행 과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인구 도시 진천 인구 성장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위한 다변화된 인구 정책을 마련 중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교육은 공직자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전입 지원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밀접 사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지원금 추진과 다자녀 가구, 공공기관 전입 직원, 전입 대학생 지원으로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입니다. 저출생 고령사의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저출생 고령사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하반기에 관내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내일을 키우는 도시 진천 출생 친화 정책 추진입니다. 핵심 사업이며 신규 사업인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출산 친화 사업으로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친화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이행과제 첫 번째,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2건이 선정되어 구직 단념 청년 및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핵심 사업인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추진은 하반기 예정인 청년 친화도시 컨설팅을 기반으로 올해 준비를 거쳐 2027년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미래사회 변화 대응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입니다. 미래성장 구축에 기반한 경제 총조사는 현재 조사 완료율 74%로 남은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국가통계포털 활용 교육 및 홍보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
다양성의 경쟁력이 되는 포용도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 가능한 진천형 외국인 주민 정책 설계입니다. 신규 사업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련 기능 인력 E7포 비자 전환 행정 수수료 지원 사업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E7포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련 인력의 장기 고용 유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 긴급 지원 사업, 외국 국적 보호 아동 시설 생계비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입지원금 제도 등을 축소, 해당 재원을 저출생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젊은 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으로 2026년부터 태어나는 진천군 출생 가정들을 대상으로 셋째야 이하 100만 원, 넷째야 500만 원, 다섯째야 이상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143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모든 진천군 출생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 결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출산율 상승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 경제,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의 물리적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사업 콘텐츠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농업혁신성장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 통합 공간 제공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주도적인 활동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다문화 미래설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과정 지원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네 번째 청년 정책 온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청년 세대의 스마트폰 활용에 맞춰 QR코드 기반 디지털 홍보 채널을 구축하여 청년 정책 정보 접근성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누리집과 연동하여 운영되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및 청년 정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정책을 이어주는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국가통계 포털 활용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국가통계 포털 내용의 이해,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행정 활용 능력을 도모하고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시스 교육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SDC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계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책 홍보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여섯 번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7년 2월까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심층 면접, 문헌조사 등을 통해 경제, 주거 등 외국인 실태 파악과 주민 인식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천군에 맞는
차별화된 상호 문화 정책과 부정 인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인구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진천군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8,558명 정도 됩니다. 2025년 대비 인구 감소가 많이 됐죠? 예, 예. 뭐 맞습니다. 감소 원인은 뭐가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주요 요인으로는 인근 음성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덕산읍하고 강예원 주민들이 인구가 좀 유출이 되었고요. 청주에 주거나 교육, 일자리 등으로 또 일부 유출이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출생보다 한 6대4 정도 비율로 많기 때문에 자연 감소된 요인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 15회 인구의 날 공직자 인구 저출생 교육 추진을 시철심나 하신 건가요? 예, 예. 저번 주 금요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생 교육은 뭐를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거죠? 저출생 프로그램 어쨌든 청년들이 출산이나 뭐 양육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그 출산을 통해서 인구를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천군에 전입을 하면은 전입 지원금을 주죠. 전입 지원금을 그러니까 올해 폐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인가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에서. 예, 예, 그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이장님들이 인구 주택 총 조사했을 때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전입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나왔죠?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확률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장님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 그게 많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좀 이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의원은 지금 인구 총주택 조사할 때 보면은 진천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또 진천군 공직자분들도 지금 범죄를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다 군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직원들도 인구 늘리기 이 사업 때문에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갔고요. 올해는 좀 인구 수를 그러니까 수를 늘리는 어떤 양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지역 성장에 기반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어떤 질적 성장으로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에서 좀 부담스럽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원분들이 지금 타 지역에 살면서 주소를 여기저기 전입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되돌릴 건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사는 것처럼 또 이장님들도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장님들도 범죄가 되고 또 직원분들도 이게 다 사회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행정 국장입니다. 저희 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지는 않고요.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경우에 본인이 그쪽에 이제 실제적으로다가 뭐 왕래를 하든지 아니면 주 주거지를 그쪽으로다가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직권으로다가 뭐 살지 않는다, 이제 연락이 안 됐을 경우를 제외하고요.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일단 좀 폐해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인구 정책 관련된 부분권으로 지속적으로다가 갖고 가는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될 상황이고, 뭐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민선국이 들어가면서부터 초단기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 형태로다가 정책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속 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유입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불합리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중에서 실제로다가 주거를 하지는 않지만 주거를 한다고 응답을 한 비율을 갖다가 따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구정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거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정책 뭐 이런 것까지 통합을 해갖고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인구 1인당 우리가 행안부에서 한 68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이 지원금이 나오죠. 예,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적에 역산으로다가 했을 적에 저희가 갖고 가는 그 금액의 범위고요. 단적으로다가 그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 금액을 갖다가 산정하고 난 이후에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할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지역 안에 보통교부세가 좀 더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 일제 총조사 뭐 하신다고 5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이장님들이나 이 인구주택 정책팀에서 할 때도 정확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주소만 옮겨놓고 또 직원분들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직원분들 뭐 인사나 승진 이런 거에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바로 잡아 주시고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인구가 우리가 많이 감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인구 정책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인구 정책을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도 해주시지만 인구 정책팀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혁신도시에도 인구가 다 인근 그 대소면으로 다 5천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 건축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거기 공동주택 단지가 아직 혁신도시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추진을 못했어요. 만약에 그걸 추진을 했으면 우리도 바로 1,000세대면 3,000명이 늘을 거고 우리 인구가 인근 음성군에 뺏기지도 않을 것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구 늘리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홍보 상품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팀하고 건축 디자인과나 군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아직 활용하지 않는 또 토지가 다 닦아져 있는 토목공사가 돼 있는 그런 공중주택을 빨리 건의를 해서 해야지만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죠. 억지로 그 전입을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직원들 또 억지로 또 불법으로 전입해 갖고 또 불편하게도 만지고 그런 거 좀 수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우리 인구 증가와 저출생 그리고 청년
그 외국인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거기 숙련 기능 인력 E74 비자 전환 행정수수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는 우리가 진천군에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 근로자의 아주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신데 이 74 이거를 그러면 이 비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신청,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을 고용주를 하고 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비자 전환하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해야 되는데 비자 전환을 우리 하는 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 수수료 외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민국에서 당연히 이민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좋은 사업을 이거를 이제 받게 되면 일단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족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 예. 비자 형식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가 뭐냐면 이거가 제대로 홍보가 지금 우리가 목표를 2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현재 제로긴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 좋은 사업을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그 기업체 대상으로 공문 발송도 하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기업체로. 예. 네네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또 그 농장이나 이런 데 부분도 네.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부분도 관련 예. 부서에도 또 홍보를 하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 차원에서 이제 우리 진천군에 이러한 훌륭한 사업이 있는지조차를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그네들이 또 가족들도 우리 초청을 할 장기 치료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또한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 또 우리 근로자 감소 추세에서 그 부분에도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좀 홍보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련된 읍면이나 네네. 사업체 또 기업체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도 있죠. 거기에서 많은 예, 외국인들과 가족센터에서, 거기에서 소통하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비자 전환 사업이 있다는 거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 비자 전환을 할 때 우리가 방문 비자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서 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있는데 방문 비자도 그러면은 이 전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제 국내에 체류를 하고 4년 이상 그 관련된 기업체나 이런 데 근로를 네.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런 하고 조건이 있는 거네요. 네. 하여튼 거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도 이제 잘 아시지만 더욱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윤경순 과장님과 공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이 지금 인구 증가,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충북에서 1위를 달성했죠? 예?
인구 증가율 예. 충북에서 1위를 달성하셨죠? 예. 예. 이 자리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현재 시대는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구 수가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있죠? 예. 셋째 이하 118명, 넷자에 2명에서 1억 2,300만 원 지급하셨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추진 보고 사항 보면요. 추진 사업 12쪽 한번 봐 주시면은 이게 셋째 이하 141명, 넷자 2명으로 143명에서 1억 4,600만 원이 이제 지급된 걸로 이제 이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계산 착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청정 국장입니다. 지금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셋째와 이하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첫째하나 둘째하까지 포함을 한 그 숫자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전체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둘째까지 그리고- 포함돼서 나온 숫자. 그러니까 셋째와 앞에- 이하까지. 이 앞에 예. 5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셋째와 이하와 넷째야까지만 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지원 명수와 예. 지원 금액은 세부적으로다가 다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좀 어떤 출생 지원 같은 지원보다도 이런 출산 어떤 지원 정책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전 출생 증가와 또 장기 정착 효과가 있는지 어떤 더 데이터화가 돼 있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네. 질문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전 이렇게 진천형 출생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 통해서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예.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출산을 좀 많이 그러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출산이나 양육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네네. 좀 일부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고자 하는 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어떤 부담,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육아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총계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자청정 국장입니다. 지금 출생과 관련된 그 예산을 갖다가 확대를 하기 시작한 게 전년도에 나와 있었던 그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재구성해서 이쪽으로다가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요전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서 그 돈을 갖다 이쪽으로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다가 그 출생지원금에 대한 확대로 들어간 거는 금년도가 처음이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평가를 하고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예전에 있었던 부분과에 대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장기적으로다가 저희가 이 상황을 갖다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위한 정책이 증가를 위한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실행하고 나서 그런 거를 이제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그런 변화 추이나 그런 걸 보고 또 다른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면 하단 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저출생 출산 친화 대응 사업 확대에서 두 번째 보면은 결혼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죠. 예, 예. 예. 1억 예산이 1억이고요. 도하고 군하고 50% 매칭 사업이고 총 200가구로 이제 사업을 좀 구상하셨는데 예, 예. 22명 분이 이제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예. 13%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초다자녀 과정 지원 사업 있죠. 예. 예, 1억 9,500만 원. 그건 도하고 군하고 4대 6이고 또 보면은 4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가구당 연 1억. 근데 100가구 중에 23가구만 전 신청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3%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분 그러니까 초다자녀 그러니까 4자녀 가구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현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가구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100가구 기준? 저희가 이제 예상으로 그냥 그렇게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을 좀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이고자 이렇게 잡긴 했는데 현재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가장 우리 4자녀 그 가구는 우리가 몇 가구나 정도 돼요? 진천에 우리 군에? 진짜는 현재 지급하는 인구 요 23가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임사 23가구가 총- 이제 지원 받은 가구고요. 예, 예, 예. 네,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좀 밝혀주시고요. 요 하반기에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홍보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지원 조건이나 까다로운 어떤 조건 때문에 또 그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는 그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 토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민원토지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1과장 5팀이며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1명 결원이며 예산은 25억 7,900만 원입니다. 이쪽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하여 언제나 국민 곁에 신뢰받는 민원과 토지 행정 추진을 목표로 6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12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행 과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 첫 번째, 더 가깝게 함께하는 국민행복 민원실 운영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공감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사무 처리 확인 및 운영 실태 점검, 민원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 민원 처리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의 자세한 사항은 추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안전한 민원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에 대응하고자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웨어러블 보급, 비상벨 설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일상 속의 편의를 더하는 민원 서비스의 운영입니다. 먼저 소유자 맞춤형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하여 아름다움 배려 창구 AI 외국어 통번역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통번역기 운영의 자세한 사항은 추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불편제로 만족 플러스 차세대 여권 발급을 위해 하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1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한 지적행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744점 관리, 지적측량 성과 145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 확정 측량 대상으로 22개의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국민을 생각하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간편 토지 이동 신청 서비스, 지적공보 오류 등 국민 편익을 생각하는 지적공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 토지 이동 신청 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소유권 변동 사항 정리와 이월면을 대상으로 구대장 한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16만 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과 세정가에 16만 8,800필지의 기초자를 제공하고 토지 주택 간 토지 특성 일치화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조사를 통하여 공시지가 신뢰도 제고와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추진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건전한 토지 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사전 통지, 개발비용 제출 등 305건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44건을 산정하였고 7건을 부과하였으며 11건을 징수하였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분납, 사업주가 누락한 지목 변경 취득세, 농지 전용 부담금 등을 직권 반영하여 사업 시행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납기 안내,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진행하였고 체납 원인 분석, 재산 추적 진행 등 체납자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전국 재산 조회, 압류 등의 징수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로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적정 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가태료부가 5건, 세무서 1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실명제로 부동산 권리 관계 명확화를 위해 부동산 명의 신탁자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가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 관리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115개 업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2건, 업무정지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소정보 확충 및 최신 공간정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선제적인 주소정보 제공으로 주소 사용 편의 도모입니다.
주소정보 시설 관리 및 설치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명판 등 24,311개를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국가지점 번호판 관리 강화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국가지점 번호판 322개소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석현 임도에 대해 15개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인의 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0건의 상세 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데이터 품질 향상입니다. 군정 업무 지원을 위해 최신 공간정보 생산과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군 각종 개발 사업 시 15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보안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유 목록을 작성하고 95건에 대하여 비공개, 공개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운영을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향상과 지적전산 자료 제공 및 활용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5째, 국민중심의 지적재수사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중심의 지적재수사 사업 추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지적재수사 사업으로 국품질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26년도 지적재수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개 지구 2,411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수사 지구 공공시설물 DB 구축의 자세한 내용은 추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2025년도 지적재수사지구 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입니다. 올해 5월부터 4개 지구 1908필에 대하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와 등기 촉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년 2차와 24년 지적재수사지구 조정금 징수입니다. 올해 3월 사업 완료된 5개 지구 면적 증감이 증감한 221피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정급 지급 징수 기한은 26년 9월 13일까지로 현재 지급액 12억 중 2억 600만 원을 지급하고 징수액 10억 중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6번째,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친일재산 국가기속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친일재산 국가기속 프로젝트 추진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재산 전수 조사입니다.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통하여 3883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그 후손에 대한 조사 중이며 2448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군은 의심필지 6필지에 대하여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한 필지는 지난 6월 9일 국가에 기속시켰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일제잔재 청산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일재산 국가기소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이며 25명의 위원님이 활동하여 간담회 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큰 성과로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재산 한수법 제도 마련에 진천군과 위원회에서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으로 26년도 지적재주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주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사업지구는 5곳으로 교성 1, 장관 1, 사석 3가 4, 실원 1지구입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1월에 소유자 동의서를 진구하였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측량과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적 확정 예정 통지와 의견 수렴을 의 업무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업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본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민원 발급기 재증명 122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하였으며 4월부터 수수료 전면 면제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22,511건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총 6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 AI 외국어 통번역기 도입 운영입니다. 외국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4개국 114개 언어를 실시간 양방향 지원하는 통번역기를 도입하여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 민원토지과 한 대를 보급하여 10원 운영하였고 작년 1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읍면 및 혁신도시 출장소에 총 8대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민원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에 지연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입니다. 복합 민원 발생 시 부서 간 조정부터 민원 처리 과정 안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 4월부터 9월까지이며 구성 현황은 4개 분야 4명의 팀장입니다. 주 역할은 복합 민원 처리 시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민원 접수부터 부서 배정 및 협의 조정, 처리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 3월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생활민원, 환경, 개발, 건축 등의 4명의 매니저를 지정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오는 9월 이와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전문기관의 평가도 있을 예정입니다. 복합 민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부서 간의 조정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어서 간편 토지이동 신청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시 그동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형질 변경 등의 준공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 편의 행정 서비스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확인만으로 규모 변경 등의 토지 이동을 처리합니다. 현재 114건 892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21조 개별 공시지가 공공용지 정밀 측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서 정한 공공용지와 재산세, 비과세의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공시지가 가격 오류 및 재산세 부과 누락의 문제가 그동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 시스템의 공공용지 이용 현황을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 오류 113필지와 비과세 정비 대상 48필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현행화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명현 주소정보 시설물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범죄 취약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7월까지 학교 골목 등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며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5월 진천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였고 6월에 위치 선정을 하였으며 7월 말까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조명형 시설물 설치로 범죄 예방 효과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지적 재수화 사업 시설물 정보 구축입니다. 지적 재수화 사업 측량 절에 포함된 시설물 정보를 진천군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에 연계하여 비도시 지역에서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비예산 사업이며 6월에 들은 측량과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측량 성과 자료와 시스템을 연계하겠으며 12월에는 시설물 정보를 전 부서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비도시 지역 간의 공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민원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 공시가 조사 및 결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개별 토지와 토지 수성 등이 유사한 표준지 선정을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하고 개별 공시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게 맞죠? 예. 근데 표준지 선정을 비교해서 적정 가격을 선정한다는데요. 적정 가격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표준지 선정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선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에서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한다는 단어가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적정 가격을 이게 군에서 이렇게 매겨서 한다는 게 토지주들한테는 좀 서운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나중에 다시 표시해 주시고요. 예,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공시가가 표준지 선정하고 다 매겨졌는데 우리가 19필지에서 조정이 9필지 되고 미조정이 10필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개별 토지 특성과 유사 표준지 선정에 대한 비교하여 적정 가격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먼저 산정을 합니다. 공무원이. 그러고 2차로 감정평가사 분들이 2차로 이제 표준지와 유사한 거를 정해서 하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견 접수 19필에 대한 조성 9필과 미조정 10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의견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표준지와 그 산정되는 토지 이용 현황을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와 가격이 좀 틀리다 이래서 의견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준지의 그 토지 이용 현황과 저희가 비교를 하면 조정하기가 곤란한 건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이 공시지가에 대한 그분들의 또 관심을 가지고 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정이 정도 9필, 미종 조정 같은 경우는 10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표준지 선정 같은 거는 개발행위 지역에서 이렇게 좀 표준지 선정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민원이 맞나요?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뭐 예, 군에서 이 개발 사업 하는 쪽에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예. 들어오는 게 많은 거죠? 예, 저희가 그래서 표준지 할 때부터 감정평가사님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반영을 한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내가 실거래되는 가격에 몇 배의 금액을 얘기하신다든가 그러다 보면 군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그 재정 부담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개별지가에서는. 뭐 국가의 재정 손실도 있지만 개인의 그 재산을 이렇게 평가를 하위로 낮춰서 하면 우리 그 토지주들도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법인 검증하고 부동산 가격 검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감정평가 법인도 우리 군에서 복수로 선정해나요? 아니면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해나요? 저희 개별공시지가에서는 1차는 저기 선정할 때는 저희가 1차로 그 지역별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할 때는 교차 점검을 해서 다른 지역분이 해서 저희가 요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의견 접수 되기 전에도 예. 이게 이런 국민의 재산을 예, 예. 평가를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이거 복수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건가? 해야 되지 않나요? 표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이제 선거와 비슷하게 1지역, 2지역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데 네. 두 분 맡고 있는 거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상의를 해서 그 교차 점검을 하는데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하는 거는 한 분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표준지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주관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해서 내려오면 예. 또 일반 공시지가 감정을 하시는 분들은 예, 두 분이 지역별로. 교차로 예, 예.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 예, 예. 그래도 이 감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그 복수를 해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지 국민의 재산을 예, 예. 또 이거를 너무 이게 그 공시가를 낮춰버려서 이렇게 하면 예,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새 개발행위 지역에서 공시가가 표준시가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도 같은데 예. 예, 개인적으로 하나 이거 질문해 드릴게요. 이게 감정평가 이렇게 우리가 개별공시가 이제 우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교차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이. 뭐 우리 다른 데서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복수로 하고 또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감정평가사를. 그래서 세 군데서 이렇게 서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또 개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일반 보상평가와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별도로 말씀을 분리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상에는 아마 이제 두 개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고 1차 그거에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에 의한 평가사님들도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발하시는 그쪽 부서에서 아마 그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게 홍보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좀 홍보 좀 더 해서 뭐 이 국민들이 그 재산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예. 자기 재산상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좀 신중하게 잘 하셔갖고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게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저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시지가는 조금 결이 달리하고 있다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정구 의원입니다. 토지 민원 업무 수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친일 재산 국가 기속 추진 사업을 시행하시죠? 예. 여기 보니까 그 대상 인원이 지금 한 3만 명이 넘는데 요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요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꽤 좀 심도 있게 역사적인 면밀함을 검토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저희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네. 러일 전쟁부터 강복 때까지 아마 친일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에 대해 저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고 2006년도에 1차 한번 출범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6년. 예. 그러고 1945년도에 강복되면서 반민족 친일 행위자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위원회가 한번 결성된 적이 있습니다. 1, 2차로. 요 맨
8월 15일에 강복할 때에 이제 이 요거에 대한 가계도가 어느 정도 된 걸 가지고 2006년도에 요거를 이제 치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걸 갖고 저희 진천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올해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대상 인원은 우리 전국을 놓고 저 조사한 예, 인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전국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우리 그럼 진천군에 전수조사 하셨나요? 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금 친일재산 의심필지 6필지를 조사를 하신 거지요. 예. 거기서 그 한 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은 뭐 국가 기속이 된 건가요? 한 필은 지금 2월 송림리 쪽에 네. 한 필을 지금 저희가 국가로 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켰어요? 예. 오늘 아침에 아마 뉴스에 저기 신문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이 그러면은 현재 그 2월에 사시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지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그 토지 소유자는 지금 아마 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 현황만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도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2월 그 송림리에 위치한 그 부지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재산 일제산 이제 그 국가기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 26명이라는 분은 어디 우리 진천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 재산 전수조사와 그 친일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고 그래서 법 되도록이면 절차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 이 친일재산 사업을 작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이 친일 문제, 이 친일재산 문제는 워낙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매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우리 군에서 25년도 9월 달에서부터 지금 이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재산 국가기속 추진은 그 전 8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아마 작년 이상설 선생 하는 과정에서 3월 1일 날 거기 모인 분들이 아마 의견들을 계속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 전 군수님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민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번 강복해 계신 분이 예전에 2006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 근데 왜 이거 전국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재산을 어디에서 이걸 하는 게 좋냐 하다 보니까 민원가에 아마 구대장 전산하라는 거를 하면서 민원가에서 하면 제일 낫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추진단의 운영위원님들이 26분이시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 9월부터 금년도 지금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들이 지금 운영 실적에는 친일재산 심의 2회 자문회 회의는 3회 했다는 말씀이죠. 5회 정도 했습니다. 5회 정도 해서 이제 심의가 2건이잖아요. 2회 재산 심의가.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그 심의를 하기 위해 이 재산에 대해서 요 하늘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다방면에 5회 정도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한 빌지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한 3번 정도 열고 한 번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네. 왜냐하면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5번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군의 그 친일 잔재 그 재산을 찾아내는 역할 아닌가요? 찾아내는 역할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좀 네.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심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5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친일 재산을 뭐 의심이 가는 곳이 있다던가 하면 뭐 또 다른 상위 지자체하고 또 뭐 도를 통해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법무부가 이 업무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네, 운영위원님들이. 실적? 운영위원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의 친일 이 잔재 재산이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는 조금 요거는 제가 어렵나?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이 17만 필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네. 그러고 그거 심의해서 찾아낸 6필지에 대해서 이게 흠결이 있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또 이거를 어디에 전달을 하는 게 맞는지 요런 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너무 하시는 일이 좀 너무 네. 강대하시고 방대하다는 어렵지 않을까 말씀이지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6필지가 지금 의심 필지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필지는 이제 그 국가 기술이 됐고, 예. 예. 그럼 현재 5필지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거 법무부에 전달은 해놨습니다. 근데 전달. 지금 어렵게 애석하게도 법무부에서는 저희가 전달을 한 이후에 별다른 동향이 회신이 없는 아직 상- 없죠? 예, 회신도 없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 김성현 팀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전혀 거의 뭐 말씀을 드려도 움직임이라든가 동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고생하셔서 지금 계속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답변이 오더라도 사실은 뭐 이 후손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뭐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돌아가시고 이제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그 국가로 기속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예, 뭐 거기에는 이제 소송도 있을 거고, 예. 뭐 법리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과 괜히 우리 그 후손들이 저기 5필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법무부에다 의뢰를 해놓으셨다고 하셨고.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서 예. 친일 재산 국가 기속 사업을 또 우리 군에서 전 군수님도 열정적으로다가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 운영위원은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혹시 인근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전국에서 아마 저희 진천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경기도하고 이제 서울 쪽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 천일재산 그 후손들이 거의 안 찾아간 거가 국공유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2월 쪽은 도로다 보니까 이 친일재산 후손들이 문제를 삼으면 이 도로가 길막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뭐 5천에서 1억을 그 후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가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올 12월 3일 날 친일재산 국가기속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후손들보다는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 도로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민자도로처럼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저기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희 다른 지역은 꽤 큰 서울적으로 갈수록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놓고 봤을 때. 저희 군도 지금 조사가 돼 있지만 이게 범위가 지금 명확하게 이제 돼 있는 분들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친일재산한 분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게 법에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 저기 추진하고 있는 이 저기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다가 뭐 체크하셔가지고 예, 법무부에서 해신 오시는 대로 국가기속 잘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시면요. 관내 중개업소 등록 현황을 보니까 115개소로 좀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예. 혹시 무등록 업체 수는 파악이 되는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무등록 업체는 저희가 알 수도 없지만 만약에 설령 저희가 알아서 저기 민원인이 네.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내서 저희가 찾아가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한다는 근거를 전혀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공무원이 힘듦을 겪고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계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피해는 우리 무등록 업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예. 그런 걸 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를 올해 1회 하셨습니다, 그죠? 예예. 8개소에 대해서 예예. 115개 중에서 8개소만 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8개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현장은 다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분기별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8개소로 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한두 군데를 벌써 가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전화를 통해서 다 문을 닫고 저희가 아예 이제 현장에서 돌 수 없는 상황을 거의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8개업소 방문한 지역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 방문은 거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8개소를 이제 점검하고 나서 이게 결과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이게 과태료 5건, 업무정지 4건, 고발 3건인데 표시광고 위반 통보 8건이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지역이 많은 건 아닙니까? 예, 저희 진천이 아마 충북에서 요거 관련해서 뭐 예. 정밀하게 이런 자료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게 꽤 많은 지역이고 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분들이 특히 천안 예. 이쪽 분들이라든가 그 외 안성분들 예. 그 음성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그래서 8건이라고 그랬지만 과태료 업무정지 고발건으로 보면 아마 건수가 넘어가는 건데 한 건에 2개, 3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조금 틀려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8건에 대해서 8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 점검으로 인해서 이제 과태료를 행정처벌 내린 결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많은 위반 행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 예, 앞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지도 점검 횟수를 예.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기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 반영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김석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정과는 세정팀을 비롯해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8억 1,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보, 공정한 세정, 스마트한 미래를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세입 목표 달성 및 스마트 소통 세정 실현 등 총 6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3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이행과제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1,858억 원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의 42.1%인 78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실 납세자 맞춤형 혜택 제공입니다.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934명에게 295만 4천 원의 캐시백을 지급하였으며 재정 확충에 기여해 주신 우수 납세자 7분에게 납세탑과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성실 납세자 3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이나 취득세 감면 등 1,036건의 신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 등을 미리 안내해드리는 세무정보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과 내에 별도의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취등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 시책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과 무인 수납기 연계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무인 수납기를 세정과를 포함해 총 4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조 공평 과세 실현 및 인구 기반 세원 안정화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 상황입니다. 조세정의 구현과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 45개소를 선정한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면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억 1천만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365 상담실 개설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세원관리입니다. 5월 말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 36억 원과 자동차세 소유분 2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각각 45.1%와 28.8%를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조
핵심 세원 법인 지방소득세 관리 내실화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218억 원을 부과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74%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하여 자진 신고를 안내하였고 매월 국세청 통보 자료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방소득세 맞춤형 연계 세무 컨설팅은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 개인 지방소득세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5월 말 기준 114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크게 도모하였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조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편의 도모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 214억 원 달성을 위해 소유권 변동, 비과세 감면 자료 등을 빠짐없이 정비하는 등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으로 바쁘신 군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 중에는 야간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가 표준액 결정 공시는 개별 주택 산정 대상 중 미 공시 대상을 제외한 11,111건에 대해 최종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물건과 건축물 역시 기한 내 공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조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핵심 사업인 3.30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징수는 주요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이에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총 1,888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무재산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703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료 보류 처분을 실시하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권 확보가 가능한 재산 발견 즉시 정료 보류를 최소화하고 체납 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조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69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팀장 징수 담당제를 2인 1조 3개 팀으로 밀착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관어사업 제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압류 매각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운영은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조 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올해 세수입 징수 목표액은 587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99억 원을 징수하여 16.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수입 확충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군 공고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 자금의 세입세 출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조 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2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9억 7,100만 원 중 6억 5,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7.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및 부동산 등 2억 7,3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추진하는 등 세수입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조 3.30 징수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징수입니다. 대내외 불안정한 세입 환경으로 체납액이 증감에 따라 세정과에서는 체납 유형을 면밀히 분류하여 원인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체납률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0% 이상을 목표로 소액, 중액, 고액 체납자별로 체납 유형을 분류하여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를 비롯한 체납 안내문 발송, 채권 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관어 사업 제한 등 촘촘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조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쓰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안전하게 송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월 1월 도입 이후 5월 말까지 총 17,310건을 발송하여 예산 절감과 징수율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행정 효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17조 지방세 세무조사 365 상담실 개설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세무종합민원실 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365 상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취득세 비과세 감면 113건, 정기 세무조사 17건을 원스톱 상담 처리하였으며 세무조사 선정부터 통지, 조사, 종결 전반에 걸친 민원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납세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18조 지방소득세 맞춤형 연계세무 컨설팅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세원인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월 말 기준 목표액 533억 원 중 333억 원을 원활히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원 관리를 위해 법인과 개인별로 납세자의 유형에 맞게 법인 지방소득세 1,416건, 개인 지방소득세 8,365건의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조 가상자산 압류 매각 추진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내역을 추적하여 5월 말까지 총 21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전격 압류하였으며 향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민생행정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세수입 체납 안내와 현장 방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 확인 후 고질 체납자는 강력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맞춤형 징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시면요. 지방세 올해 목표를 1,858억 정도 되고요. 근데 지난해 결산액을 보면은 지방세가 2,121억 되네요. 예, 맞습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세계 경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경기가 좀 악화될 거로 예상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당초에는 좀 목표를 좀 낮게 잡고 그 징수하는 추이를 봐서 예. 추가로 징수하는 세입은 추경이나 그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뭐 목표치는 달성 가능하시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6월 요 자료 실적은 5월 말 기준 실적이고요. 예. 6월 말 기준 실적으로다가 저희가 1,858억 원 중에 953억 원을 징수해서 한 51%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른 세목에서 좀 뭐 추가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네네. 장기간에 거쳐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어떤 세수를 우리가 걷어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외 수입 체납액자들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예, 예. 어쨌든 그 자동차세 그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해태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한해서 예. 그거 관련해서 한 좀 건의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읍내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네네.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장기간 한 몇 달에 걸쳐서 약간 좀 경관을 해서 할 정도로 장기간 이렇게 주차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상 네. 주차장이거나 네. 하상 주차장에서도 거기 되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 그냥 대놓고 한 번 몇 달 동안 계속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골목에 2차선인데 한쪽 차선에 그냥 대놓고 그것도 한 뭐 반년 이상 대놓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호판을 띄면 그 체납자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포기한다고 그럴까요?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네. 저기 주차관리 부서와 예, 예. 협의해서 뭐 강제 견인을 하든지 그렇게 예. 조치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순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격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공용차량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26년도 예산 규모는 25억 9,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회계과는 정확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목표로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전략별 이행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전략 첫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지출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진천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 직위식 재정보증보험 단체계약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한도계좌 운영과 재정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주 추진사업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 및 지출 분야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174개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용 점검을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확한 결산 및 체계적 자금 관리를 위해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9월 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받아 고시 예정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2026년 물품 수급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유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불용물품 총 8건에 대해서 불용 결정 및 매각 처분하여 대금 5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계약 대행을 총 42건 86억 9,700만 원 추진하여 계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적정 원가 심사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69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진행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입찰 참가자 중 자격 제한 등 계약 체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총 3회 운영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련 제출 서류를 기존 10종에서 1종으로 대폭 축소하여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계약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일업체 수의계약을 부서별로 연간 최대 3회까지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을 통하여 관내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사전 검토제 추진으로 관내 업체 수주율 70.8%를 달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 전략 세 번째, 실속 있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해원 산업단지 인근 등 자세한 증대 가치가 있는 관내 3개소에 대해서 중장기 매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 계획을 총 3회 수립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2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신청을 접수받아 1차 검토 결과 11필지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 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과제 마지막으로 공무용 차량의 체계적인 활용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노후 정도, 상태 등을 지속 파악하여 대체 구입 및 불용 처리 등 시기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차량 사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차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공무용 차량 126대 전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 발생 시 긴급 출동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첫 번째로 통합지출 한도계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한도계좌를 활용하여 관서별 경비, 부서별 일상경비의 지출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물 통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회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도계좌란 부서별 일상경비 등의 자금 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만큼만 가상계좌로 배정하고 실제 지출은 모계좌인 일반 회계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한도계좌 잔액을 활용한 상반기 운용 결과 총 5,6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역을 통해서 누락재산 발굴 및 지목 불일치 등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고 드론 등 영상을 통한 실제 사용 현황과 관리 형태, 무단점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진천읍과 백호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보증보험 가입 규모 조정입니다. 군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대규모 지출권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 및 계약 담당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말 진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26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 단체 계약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회계지기당 최대 1억 원이던 보증 한도액을 올해는 최대 10억까지 상향 조정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약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10여 종의 계약 서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것을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1종으로 통합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전산 시스템 활용을 적극 독려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부터 청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류 간소화 및 전자화를 통해서 계약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계약 체결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과적인 업무 처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 도입입니다. 최근 지급항 계약법을 비롯해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 매우 다양해지고 잦은 개정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법령 해석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을 도입하였습니다. 실시간 질의 답변과 네이버 카페의 전용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의뢰와 유선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 회계 실무 역량 교육도 2회 추진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 교육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공유재산 업무 분야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공유재산 직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만 원입니다.
각 부서 사업 담당자 및 공유자산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총칙부터 법령 이해, 사례 해석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희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2월 중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중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청사 노후시설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청사의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세부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본관, 옥상, 방수공사 등 총 3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관 승강기 교체 공사와 청사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직원 복지를 위한 공모용 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모용 버스는 관내 단체 등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직원들의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버스 지원 확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진직 현악, 연구 동아리 활동 등 직원들에 대한 공무용 버스 지원을 통해서 활력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수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았습니다. 관내업체 수주율이 70.8%를 달성하셨네요. 그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관내업체 수주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작년에 관련한 자료는 제가 지금 미처 못 갖고 왔는데 나중에 뵙도록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관내업체 수주율이 본의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전에는 상당히 외부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8%로 됐다 해서 네.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수주 금액을 보니까 관내업체는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5억 정도 됐고요. 그죠? 네. 근데 관내업체는 161건 건밖에 안 되는데도 118억 정도 돼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정확한 분석을 해본 거는 예. 아닌데요. 네. 이게 이제 관내 진천군에 한정되는 업체들은 이제 전문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예. 전문 자격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판단하는 수의계약이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데 건수는 작은데 수주 금액은 큰 게 제 본인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한번 네, 학교도 한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7월 20일까지 본회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